전쟁 나면 금값 오른다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말이죠, 요즘 금값을 보면 그 공식이 슬슬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고점 찍고 주르륵 미끄러지는 금을 보며 이거 내가 알던 금이 맞나?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은 금값의 최근 흐름부터 달러 미 국채와의 삼각관계, 반등이 어려운 진짜 이유, 그리고 실전 투자 전략까지 완전히 해부해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금시장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달렸습니다. 달러 약세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치솟는 인플레이션 우려, 여기에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까지 금이 오를 수 있는 재료가 전부 갖춰진 완벽한 환경이었죠. 각국 중앙은행들도 달러 일변도 외환 보유액에서 벗어나려 금 매입을 대폭 늘렸고 ETF와 개인 투자자 자금까지 쏟아져 들어오며 금 가격은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연준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시장은 매파적 통화 정책을 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10년물 TIPS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달러 인덱스도 동반 상승, 이자가 한 푼도 없는 금의 매력은 급격히 퇴색했죠.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가 과열된 금 투기 수요를 단속하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은 백금 같은 대체 자산이 해지 수요를 분산시키면서 금 ETF에서는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올라갈 때는 온갖 호재가 동시 출동했고 내려올 때는 악재들이 단체로 달려들었다는 것, 금 시장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자, 그럼 이 세 자산의 관계를 제대로 뜯어볼게요. 금, 달러, 미국 국채 이 셋은 모두 안전자산이라는 같은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사실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라이벌입니다. 핵심 논리는 단순해요. 미국채 금리가 오르면 금은 힘들어집니다. 미국채는 이자를 주는 안전자산이고 금은 이자가 한 푼도 없는 실물자산이거든요. 금리가 높아질수록 안전하면서 이자도 주는 미국채의 매력이 커지고 금은 보유 기회비용이 올라가는 구조죠. 반대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실질금리가 하락하면 이자를 못 주는 금의 단점이 희석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와 가치 저장 기능이 부각됩니다. 달러와 금의 관계는 더욱 구조적인 라이벌 관계예요.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 자산의 실질 가치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금으로 몰리고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와 미국채로 자금이 빠져나가 금이 압박을 받습니다. 한 줄 정리하면 금리 내리면 금 웃고 달러 약해지면 금 웃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둘 다 반대 방향입니다. 금 입장에선 사방이 역풍이에요. 그렇다면 왜 반등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걸까요? 이 정도 빠졌으면 슬슬 반등하지 않을까? 이 질문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근데 현실은 냉혹합니다. 반등을 막는 장벽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첫째, 케빈 워시 차기 의장 후보 거론 이후 고금리 장기화 시나리오가 시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10년물 TIPS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자 한 푼 없는 금의 기회비용은 날로 커지고 있죠. 둘째, 달러 강세의 이중고입니다.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 금과 달러가 함께 안전자산으로 주목받아야 하는데 요즘은 달러가 금보다 훨씬 강하게 부각되고 있어요. 셋째, 중국발 수요 위축입니다. 중국은 금 투자 과열을 우려해 관련 거래와 홍보를 단속하기 시작했고 단기 급등을 이끌었던 투기 수요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백금 등 대체 자산들이 해지 수요를 나눠 가지면서 금에 집중되던 자금 흐름도 분산되고 있고요. 넷째, 상승기에 금 ETF로 쏟아져 들어왔던 단기 자금이 이제 거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반등을 시도할 때마다 상단에서 매물이 쏟아지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중앙은행의 꾸준한 금 매입이 하방을 지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건 급등 엔진이 아니라 바닥 받침대 역할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파트입니다. 시장 상황은 복잡하지만 전략은 명확하게 세울 수 있어요. 실질 금리가 내리고 연준의 피벗 기대가 커지는 시점이 금 비중을 늘릴 타이밍이고 TIPS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금 비중을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달러 미 국채 비중을 높이는 게 합리적입니다. 물가 압력이 높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 때 금은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예요. 단 위기 때 무조건 오른다는 단순 공식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투자 수단별로 보면 골드바와 실물은 장기 보유와 위기 대비 목적에 적합하고 단기 매매엔 비효율적입니다. 금통장과 KRX 금 현물은 소액 원화 기준으로 접근 가능해서 중단기 분산에 유리해요. 금 ETF는 환해지 레버리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은 단기 트레이딩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 시점에 몰아서 사는 건 금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경제 환경 금리 달러 지정학 변화를 보면서 분할 매수하고 포트폴리오 내 일정 비율로 편입해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변동성을 낮추고 위기 대응력을 높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최근 1년 흐름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초까지 달러 약세 저금리 기대 지정학 리스크로 고점 형성, 그 이후 실질 금리 상승 달러 강세로 조정이었습니다. 금은 죽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중앙은행의 꾸준한 매입 수요가 버팀목이 되고 있고 달러 패권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수록 금의 위상은 다시 부각될 겁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전쟁 나면 금 산다는 1차원 공식 대신 금리 달러 정책 수급을 입체적으로 읽는 2차원 이상의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금이 다시 빛날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웃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보고도 좋아요 안 누르시면 그분은 금 대신 금쪽이를 사신 겁니다. 지식은 공짜로 드렸으니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제규어 오아시스를 찾아주세요.